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철 부대 3화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화를 보려고 하는데 UDT의 이한준 대원이 부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 참가를 못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최강대한 선발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다.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려했던 대로 부상자가 나왔어요. 부상 당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외줄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외줄에서 이걸 잡고 있으면 손이 까지거나 이 화상을 입거든요. 이게 쭉 미끄러 나오면서 손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열이 발생해가지고 마찰열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이제 손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손을 놓으면은 낙상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처럼 발목이 접지르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건데 한준대원도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다른 팀들이 다 알고 있죠. 더군다나 마지막 라운드에 참가 못하는 것을 알고 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구나 이거를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팀들로서는 이제 먹잇감 하나를 찾은 거지. 만약에 제가 UET 대원이 아닌데 UET 팀이 아닌데 최강전이 됐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UET 지목할 겁니다. 왜냐면 4명이 팀 미션을 하는 과정에 한 명이 부상자다? 그거는 너무나 타격이 크거든요. 한 사람의 능력치를 1이라고 했을 때 부상자가 생기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4명이 한 팀일 경우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팀 미션으로는. 그래서 UET는 약간 먹잇감이 됐다. 부상자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도 그 부상자가 가끔 나오거든요. 팀 훈련을 할 때. 지금처럼 발목을 접지르다던가 아니면은 체력이 고갈돼서 퍼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부상당한 사람을 담당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 부상당한 사람의 짐을 다 덜어주거든요. 한 명은 총을 가져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n분의 1씩 해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나머지 팀원들의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총을 하나 들고 가는 거하고 2개 들고 가는 거는 또 이게 엄청 정말 천지 차이예요. 진짜 실제로 들어보면. 부상자가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전력에서는 너무 손실이 크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걷지도 못할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목 접질러서 걷지도 못할 상태가 하루 만에 다시 뭐 정상 컨디션으로 오기는 힘들어 보이고 뭐 압박 붕대 같은 거를 심하게 하고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참 아쉽습니다. UDT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한준 대원도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본인 나와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싶었을 그런 마음이 컸을 텐데 자기 자신이 가장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질 구출, 호송 사격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유디유 대원이 사격 구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니까 15m, 17m, 20m 이렇게 했는데 저는 17m는 안 해봤고 보통 5m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15m, 20m 이렇게 하면은 15m는 그래도 좀 편해요. 조준하기가 잘 보여 표적이. 근데 20m가 되면은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m는 표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조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격할 때 비가 또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시야를 가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조준을 할 때도 좀 힘든 게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총 가늠자, 가늠쇠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맞춘 다음에 이게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표적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준을 하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힐 때가 있어요. 비가.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못 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빗방울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가 빗방울 보였으면 다시 이렇게 불 진짜 그렇게. 예, 예. 가까이 와서 바람으로 불어내고 다시 겨울 같은 때에는 눈 내려서 여기 쏙 쌓여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운이 작용해요. 눈 같은데 빗방울 맺히면은 또 이렇게 털어내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격에서의 영향력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지금 대원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요. 이게 다음 라운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훈련하거든요. 심지어는 태풍이 와도 체조급으로 해요.
저희가 훈련 받을 때는 오전에 1시간 동안 체조를 하고 1시간 동안 구보를 뛰고 그렇게 해서 2시간 체조 구보를 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언제 있느냐 다음 날이 엄청 힘들어요. 다음 날이 이제 일어났을 때 몸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막 구보 같은 거 뛰면은 누가 땅에서 내 발목을 잡아 당기는 느낌이야. 그만큼 이제 나 뭔지 알 것 같아. 예, 예. 그럴 정도로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미션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HID는 3명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HID는 다음 미션 할 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디우 대원이 사격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 격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공장인 줄 알고 기능공장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심판이 조정관 안전으로 돼 있어서 사격이 안 된 거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심판이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수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판이 관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총을 잡는 순간부터는 이제 사수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탄창 결합하고 장전하고 조정관 안전 풀고 사격하고 이 전체의 과정 자체를 근데 이제 조정관 안전을 푸는 거를 깜빡했단 말이지. 그거를 심판이 관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제한 상관없이 점수로만 쏘는 거면 알려줘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먼저 맞추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이 안 알려줬으면은 지금 대원은 그거를 눈치 못 채고 계속 사격 자체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심판이 관여해서는 안 될 부분을 관여하는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들 고글을 쓰고 사격을 해요. 저희도 이제 사격할 때 고글을 많이 쓰는데 고글을 쓰는 이유는 탄피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쏜 탄피보다는 옆에서 쏘는 사수의 탄피가 날라와서 나한테 맞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야외라 상관없을 텐데 실내에서 사격을 하면은 총알이 격발되고 나서 이 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은 엄청 매워.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진짜 맵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또 이렇게 고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고글을 썼는데도 그 밑으로 이렇게 연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더 아파.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글 벗고 막 이렇게 눈 씻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고글은 그냥 안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멋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겉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는데 안에서는 또 습기가 차거든요. 이렇게 뭐 그럴 때는 약간 더러울 수 있지만 그냥 침 뱉어가지고 안쪽에 침 뱉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습기 차는 거를 그나마 조금 방지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럽더라도 빨리빨리 사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침 뱉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정중현 대원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정중현 대원하고 박지훈 대원 외에는 다들 아예 하나도 못 깰 것 같거든요. 유디유의 이병주 대원이 20m를 하나 이제 깼는데 그거 말고는 다들 아예 못 깨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격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는 거고 박지훈 대원하고 정중현 대원이 그만큼 사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대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월등히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이병주 대원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유디우도 친숙한 부대여가지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친한가요? 그러니까 뭐 친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해양대를 나왔는데 그 임관을 하면은 갈 수 있는 이제 특수부대가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UDT하고 SSU 그리고 UDU 이렇게 3군데를 지원을 해서 가거든요. 근데 UDU 간 학교 선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만났을 때 또 뭐 이런저런 같이 서로 얘기도 하고 이제 부대 얘기도 가끔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친숙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야 너네는 이런 훈련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훈련 과정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뭐 60년대 70년대 이때는 훈련 자체가 완전 동일한 훈련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 과정 자체가 정말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약간 좀 동질감이 있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UDT가 대진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UDT는 미군하고 하고 그 다음에 HID 707을 붙여놨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UDT는 부상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이 그나마 가장 높은 팀을 고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대원들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편집된 화면만 보는 거하고 실제 여기에 참가했던 인원들하고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한 대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근데 그런 거 있긴 해. 딱 봐도 미군이 다 잘할 것 같은데 이 작전을 왜 선택했는지 UDT가 그러니까 네이비시라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해요. 항상 뭐 연합작전을 해도 같은 동맹, 같은 팀으로서의 어떤 훈련을 하지 서로 뭐 어떤 대결을 한다던가 적으로 만난다던가 이런 가정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저였으면은 1라운드에서 HID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UDT 대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강대원 선발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제 3명이나 올라올 정도로 기량이 좋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럴 마음이었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상대해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HID 3명이 3라운드까지 간 거는 그거는 본 미션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대원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최강대한 선발전 하고 바로 다음 날이 본 미션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몸이 무거울 거예요. HID 대원들은 몸이 상당히 무거운 상태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강대원 선발전은 UDT가 우승했는데 좀 707만 좋은 일 하게 생겼으면 707하고 미군은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체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헬스장 가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지금. 오히려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저 같으면은 707하고 미군을 붙였을 것 같아요. UDT하고 HID가 하고 707하고 미군이 붙어가지고 미군이 여기서는 707을 이겨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승 후보로는 707, HID, UDT 이 세 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두 팀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면은 HID는 직접 상대해서 떨어뜨리고 707은 미군이 충분히 이겨줄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다. 네. 그러면은 HID하고 707 두 팀을 데스매치 거기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대원들의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네. 지금 UDT 대원들이 대진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비춰져요. 그러면서 이제 김경백 상사가 이번 미션은 미군 특세부대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작전회의 같은 걸 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김경백 상사가 자신의 의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가장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뭐 회의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장이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반하는 다른 의견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대원들하고 김경백 상사하고 기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할 때는 교관이었다고 하고 특히 여기 막내로 있는 이한준 대원은 아직도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인 이한준 대원부터 자기 의견을 충분히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이제 화면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군하고 미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BS를 향해서 두 팀 다 전력 질주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다른 건 안 보고 이한준 대원만 보고 있었거든요. 뛸 때 어느 정도 뛰나? 왜냐면 부상당했기 때문에 못 뛰어요. 뛰더라고. 예, 제일 지금 뒤처져서 뛰고 있고 뛰는 것도 예, 불편해 보여요. 예, 고개 숙이고 뛰고 있고 지금 전력 질주 자체를 못 하고 있어. 아직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IBS 있는 구간까지 왔는데 IBS에 이제 공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 빠진 상태의 IBS가 있고 공기 넣는 거를 그 대원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IBS에 공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다에서 나가는 속도가 엄청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좀 조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바람을 조금만 넣고 출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다에 나갔을 때는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 넣는 과정도 여기에 넣었으면은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 대원들의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진수 포인트까지 왔어요. 근데 네비실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가니까 UDT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좀 뭔가 새치기 하는 느낌이죠. 진수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다들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는 게 그게 좀 공평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진수 포인트면은 제작진에서 진수 포인트면 여기를 돌아서 바다에 진수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여기 오면은 진수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김경백 상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미군이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노를 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IBS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물론 뭐 보트처럼 빠른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IBS 훈련할 때 굉장히 멀리 있는 섬을 돌아오는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섬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도착해요. 그만큼 IBS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지체가 굉장히 큰 거리차가 날 수 있어요. IBS는. 지금 대한군이 나타나서 사격을 하고 있어요. 대원들이 총상을 입어서 입는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 그 미션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만약에 총상을 입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다 이런 설명 자체도 없었고 미군 대원들도 보통은 저희가 보트에서 사격을 하면은 최대한 보트에 엎드려서 사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상체 다 세우고 사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내가 맞았을 때 어떤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상체 세우고 사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전을 하는 과정 중에서 UET 페달 하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뒤로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거 페달 하나 다시 건져오는데 엄청 시간 많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폭탄 열쇠가 부표 밑에 뭐 수심 5m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뜬금없죠. 열쇠가 왜 물속에 있어. 그리고 이렇게 5m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m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수 훈련할 때 스킨으로 꽂는 게 있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이렇게 찍고 오는 거. 그걸 이제 최대 15m까지 하는데 연습을 할 때 이제 5m, 7m,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15m 이렇게 해요. 그래서 5m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래됐긴 했지만 시간이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가까워 보여 5m보다. 5m 아닌데 5m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 5m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있어요. 심호흡을 두세 번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5m 정도면은 그냥 없이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심지어 머리를 밑으로 하지 않고 그냥 머리 위에 놓고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밑에서 만약에 뭐 수중 결색 같은 거를 해야 될 때는 그냥 머리부터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발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도 그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5m는 정말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운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폭탄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배에 남아있는 대원들은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해야죠. 배 방향 같은 거를 바로 이제 그러니까 도착 지점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뭐 그게 다네. 아무튼 밑에 있는 대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네. 지금 UDT의 이한준 대원의 패들이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는 저 본 적이 없거든요. 패들이 부러지는 경우. 이거는 정말 운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패들 하나 부러져서 힘을 못 싣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대원들도 자기 최대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최대 힘을 쓰게 되면은 이 힘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힘에 맞춰야 되는 거야. 작은 힘에. 그래서 이한준 대원이 힘을 못 실으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약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IBS의 속도 자체는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운이 없네요. 예. 지금 미군의 팀장이 한 명이 손에 힘이 약해가지고 계속 내려놓게 되니까 단기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10초만 가고 손 바꾸고 다시 또 10초만 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목표 지점 자체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가 버티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금방금방 손을 놓게 될 수도 있는데 10초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은 손 바꿀 수 있다. 약간 좀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그리고 대원들이 다 알잖아. 10초 되면은 거기서 쓰는 거야. 그냥 다 모든 대원이 다 같이. 근데 어느 한 명이 갑자기 놓쳐버리면 다른 대원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에서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군 팀장은 정말 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팀장이. 미군이 들어왔을 때 UDT 위치를 보니까 격차가 상당히 커요. 네, 많이 큰 차이로 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미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질만한 경기였고 미군이 잘했고 이 경기를 이기는 것도 이상하다. 잘한 팀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미군은 신속하게 하면서도 침착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UET는 뭔가 좀 조급하거나 다급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도 빠지고 페달 놓치고 뭐 페달도 끊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처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이고 처음으로 팀 미션을 하는데 조금 마음이 너무 앞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이 전반적으로 조급해요. 네. 조금 침착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라운드부터는. 근데 시즌 2 때도 첫 라운드에서 UET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약간 좀 팀워크를 찾아볼 수 없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좀 더 팀워크가 다져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경기로 이제 특전사하고 UDU가 하는데 특전사 연습하는 게 잠깐 나왔어요.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UDT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그냥 IBS 들 때 한 번에 들어서 머리에 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교육할 때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시즌 1 때 첫 미션하고 거의 똑같은 미션이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몇몇 팀들은 멈춰서 배들 내려놓고 페달을 싣고 다시 출발하고 707은 계속 뛰어가면서 한 대원만 빠져서 페달을 싣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전에 했던 그 방송을 다 보고 오면은 특전사가 이런 실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시즌 1을 안 본 것 같아요.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팀이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작진이 확실하게 이게 룰을 정확하게 공지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그냥 진수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그런 부분은 또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